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호주 이민 뉴스 또 얘기하고 그냥 제 생각도 좀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것들도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냥 학생 비자, 2025년 학생 비자 그리고 하반기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학생 비자는 지금 현재 이민성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민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원래 호주는 사람이 늘 부족해요. 부족한데 그러나 이 숙련 공들이 부족한 거지 숙련된 기술자들이 부족한 거지 학생이 부족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학생이 많아짐으로써 인해서 호주가 그런 인프라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비자가 과도하게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많이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민성이나 정부는 학생 비자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학생 비자 필요한 것도 알고 있고 사람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조절을 위해서 그 이민성에서 이제 늘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타겟, 그러니까 누가 지금 학생 비자에 가장 오용,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분석을 했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론은 직업학교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민성이나 여당에서. 자, 그래서 정부하고 이민성에서는 이제 그럼 어떻게 직업학교를 잡을 것인가 이런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게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학교들을 많이 닫게 만들었죠. 그래서 왜냐면 학교를 안 가거나 학생들이 학생 비자인데 일을 많이 하시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또 많이 사회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를 가만히 놔뒀죠. 문제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이 그러면 대학교로 위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민성이 처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퀄리티 컨트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공부하러 왔으니까 좋은 학교 가세요. 이거였습니다. 근데 다들 좋은 학교 가니까 또 속마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속마음은 학생 숫자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말을 또 바꿉니다. 여러분이 너무 대학을 많이 가시니까 그러면 이게 그럼 그런 데는 다 비자 나오고 그럼 직업학교는 비자 안 나오고 그것도 이상하죠. 왜냐하면 직업학교도 직업군도 필요한 직업군이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우리가 이제 뭐 연말 휴가 가기 전에 이민성이 또 발표를 합니다. 발표한 내용이 뭐 그냥 간단해요. 그러니까 학교 심사를 할 때 우선순위를 두는데 원칙적으로는 우선순위가 좋은 학교 위주로 가겠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전부 다 좋은 학교예요. 다 좋은 학교인데 이민상이 생각하는 좋은 학교는 이게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학교인데 대학교. 근데 다들 대학교 가면 거기서 또 문제되죠. 그럼 어느 학교가 대학교고 어느 학교는 대학교가 아닌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민성에서는 이제 뭘 원했냐면은 그러면 학교별로 코타를 주겠다. 네, 그래서 뭐 시골 학교가 더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시티에 있는 대학교들이 약간 반발을 했죠. 그래서 그 시티에 있는 학교들은 숫자를 줄이고 시티 외곽에 있는 학교들 숫자를 늘려서 이민성에서 간편하게 비자를 빨리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기의 목적이 뭐냐면 학생 비자 숫자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컨트롤 못하니까 학교별로 컨트롤하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민성에서 급하게 장관 지시사항 111, 111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럼 111번 발표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학교 쪽으로만 비자가 나오니까 그 학교들만 돈을 엄청나게 벌죠. 그리고 돈 많은 중국이나 인도 학생들은 다 그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비자가 잘 나옵니다. 그럼 그 외의 국가들이 또 비자를 못 받는 문제가 생기고 진짜 필요한 직업군들이 또 비자를 못 받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컨트롤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변경되는 그런 학생 비자 조건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민성에서 뭐 여러분들이 뭐 좋은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부분들이 이제 학생 비자가 체류 목적이나 어떤 경력을 쌓는 목적이 좀 더 강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를 많이 안 가시는 분들 많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런데 학비도 싸진 않죠. 싸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대학교 간 학생들 인터뷰를 해봐도 대다수가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만약 가지 않아도 된다면 대부분 다 학교 레벨을 낮추겠죠.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관지시사항 111입니다. 장관지시사항 111을 보면 이게 이제 누구한테 적용되냐면 호주 밖에서 심사하는 사람들. 왜? 이민성은 사람 숫자를 줄이는 게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장관지시사항을 보면은 해외에서 신청하는 학생비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호주 안에 건 아니에요. 해외에서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학생들에게 비자를 주냐면 이 재미있는 말을 써요. 우선 처리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우선 처리 한도가 뭐냐면 그거예요. 기존에 이민성에서 각 학교별로 그 숫자를 줬어요. 너희들은 몇 명의 학생 비자가 승인될 수 있다. 네, 그겁니다. 따라서 이 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는 100코스는 상관없어요. 그런 학교들이 어떤 일정 코타를 이미 받았으면은 그 이민성에서 체크해가지고 이 학교 아직 코타가 있구나. 그러면은 비자가 나옵니다. 심사를 세게 하지 않고 비자가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외곽 지역 또는 시골 지역 조금 그리고 학생 수가 여러분이 코타를 몇 명 받은지 알 수는 없죠. 저는 알지만 그런 학교로 신청하게 되면 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요. 지금 1월, 2월이니까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학교들이 코타가 넘어가는 순간이 있겠죠. 그게 뭐 호주 안이든 호주 발이든 10월에 계속 발행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심사가 강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2025년도에 학생 비자를 하겠다. 그럼 무조건 상반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코타를 안 넘기고 비자가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프라이오리티 학교가 뭐 하이 뭐 고등학교 그다음에 직업학교인데 대부분 다 뭐 테이프 같은 데죠. 테이프는 좋게 잘 처리해 줍니다. 테이프하고 고등학교. 예. 그리고 여러분이 장학금 받은 뭐 연구과정, 박사과정 이런 것도 빨리 처리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 외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외는 뭐냐면 심사를 정상적으로 한다는 거죠. 원래 정상적인데 정상적으로 한다는 뜻은 뭐냐면 일반 처리 속도로 하겠다는 것은 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안 하거나 좋은 결과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라이오리티가 자기들이 원하는 숫자가 채워져 버리면 그 나머지 전부 다 거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선 처리 대상 학교 여러분 모르겠죠. 근데 코타가 있기 때문에 그 코타를 넘지 않았다면 무조건 빨리 비자가 나옵니다. 그냥 빨리 신청하는 게 좋죠. 무조건 속도전이니까. 두 번째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뭐 7월 학기보다는 2월 학기가 더 좋겠죠. 2월이나 3월 학기. 그 다음에 최소 4월 학기는 넣어야지 여러분 비자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문제가 이제 프라이오리티 2입니다. 대부분 다가 그냥 프라이오리티 2예요. 프라이오리티 2를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비자가 천천히 나오는가, 어떤 비자가 빨리 나오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데 1번 이미 그 학교의 학생 숫자가 넘었어. 그러면 천천히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2학기 때 신청하는 케이스는 좀 늦게 납니다. 그 다음에 동반 입국하는 가족이 있으면 처리 순서가 늦어집니다. 가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비자인데 이 사람이 2명, 3명이 될 수도 있죠. 그 여러분들 중에 가족들을 데리고 오려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그냥 혼자 넣어도 비자가 잘 나올까 말까인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 가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혼자서 넣고 나중에 가족을 데리고 오는 방향이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프라이오리티 1 되면 빨리 비자가 나오니까 프라이오리티 2가 되면 가족들 데리고 오잖아요. 좀 많이 늦어질 것 같아요. 급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가족을 동반하겠다. 그러면 이미 속도가 많이 늦어진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니까 그리고 호주 밖의 심사가 좀 더 빨라요. 호주 안보다는. 근데 여러분이 굳이 호주 안에서 넣을 수 있는 케이스가 호주 밖에 나와서 넣을 이유는 없죠. 왜냐면 호주 안에는 심사를 빨리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비자 컨디션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리고 호주 안에서는 이민성이 상당히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 이민성에서는 호주 안에 거를 거절시키면 재심을 가게 되는데 재심을 가게 되면은 이게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민성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민성이 거절하는 내용이 대다수가 50% 정도가 재심 기간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민성은 거절시키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재심 기간에 행정비 낭비가 심하거든요. 그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호주 안에 있는 것들은 천천히 진행하고 호주 밖은 빠르지만 여러분이 우선 빠르게 하려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1학기 때 대부분 넣는 게 좋고, 가족이 있으시면은 혼자 넣는 게 조금 더 비자 심사가 빠를 수도 있다. 아셨죠? 그리고 학교별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쿼타를 미리 아실 수 있다면 비자를 많이 안 받은 학교 쪽으로 넣는 게 좀 더 비자가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이제는 이제 선거 기간이 곧 끝나가는데 끝나는 게 곧 시작되죠. 시작되면은 하반기에는 이제 보수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예상을 하면은 그냥 2025년 하반기 학생 비자는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웬만한 때는 잘 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피터 두톤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반이민 정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고, 잘못하면 올해 뭐 14만 명, 18만 명, 뭐 그 이하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안 된다. 특히 그분은 이제 학생 비자 숫자를 엄청나게 낮추는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더 힘들게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재밌는 게 이제 여러분 이제 선거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조금 인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현재 선거 때문에 지금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당에서는 지금 노동당의 이민 정책이 호주의 국가 보안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좋지 않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보더 시큐리티 뭐 컨트롤 제대로 하냐 막 엄청 열심히 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중국 커뮤니티,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에 표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노동당에서 없앴던 투자 이민을 다시 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신기한 건데, 그래서 투자 이민이 이제 다시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제한이 이제 조금 많죠. 5밀리언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5억 이상의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골든 티켓 비자죠. 그냥 돈 받고 비자를 파는 느낌입니다. 특히 뭐 중국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대부분도 투자하는 방법은 뭐 부동산 투자도 할 수도 있고 그냥 비즈니스를 바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호주 안에 있는 중국 커뮤니티는 좋아하겠죠. 돈이 해외에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뭐 표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터 두트는 반이민 정책인데 또 여기 가서는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반기에는 뭐 선거가 이기고 나면 또 없었던 일로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한테는 뭐 지금 투자 이민 골든 티켓 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65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별로 그렇게 메리트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한테는. 그런데 뭐 중국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에게는 메리트 있어 보이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2월 말, 3월 가면 이제 선거가 거의 선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이민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이 또 나올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보수적으로 이민을 축소한다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이민성이나 지금 정부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인력이 부족하고 어떤 인력이 앞으로 더 필요해지는가, 그런 부분이 좀 더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리뷰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민 정책이 내년 7월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엄청난 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했던 것이 내년 7월에는 다 다시 될 수 있어요. 특히 점수제 비자가 변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근데 스폰서 비자도 많이 변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뒤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돌아갈 수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비자를 넣을 수가 있다면 무조건 넣는 게 좋습니다. 어떤 뭐 '내가 5 점을 더 높여서 넣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또 뭐 더 좋은 스폰서를 찾아서 넣겠다.' 그것도 좋은 거지만 올해 상반기 안에는 대부분 다 끝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를 선호한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호주에 입국하면 또 길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붙으니까 학생 비자를 오게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미 자기가 스폰 비자는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것도 방향도 잘못됐고 서류 준비도 잘못돼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누가 비자를 넣느냐에도 비자 승인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비자 거절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학생 비자. 보면은 음 이 너무 안이하게 비자를 넣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유학원들이 비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금 트렌드 자체가 서류 싸움인데 서류가 너무 미비하면은 좀 힘듭니다. 그리고 GT도 상당히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돈이 조금 더 들다 할지라도 가능한 법무사를 이용해서 비자를 넣고 GT도 법무사에게 컨펌을 받으시고 넣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학생 비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 없이 들어오려고 하시는데 영어 과정 신청해도 영어 점수를 제출하는 게 좋고 특히 재정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타이트하게 제출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잔고 얼마 있다. 예, 그것도 좋지만 저희 학생 중에 말레이시안 학생이거든요. 비자 거절돼서 와 가지고 제가 도와달라 해서 지금 재심 들어가는 케이스 있는데 재심 기간에서 이런 요구를 했어요. "이 학생이 정말로 이 돈을 액세스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달라." 간단한데 그것만 보여주면 이기는 거예요. 예. 근데 굳이 우리가 재심을 갈 필요도 없는 케이스가 많은데 굳이 재심을 가셔서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재정 능력을 잘 보여주시는 것도 상당히 학생 비자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굳이 꼭 유학 후 이민의 방향을 설정하지 마시고 취업 후 이민으로 바로 넘어가시는 경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은 내가 관광비자 들어가 가지고 학생 비자 신청 못 하니까 어떻게 스폰서를 찾아요? 그 여러분 관광 비자라는 것도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ETA가 있잖아요. 그럼 관광 비자로 오셔 가지고 충분히 3 개월 안에 인터뷰를 보시고 좋은 스폰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개월이 짧진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어떤 분은 가족을 다 데리고 와 가지고 처음 학생 비자로 받아가 들어와서 뭔가를 찾겠다는데 근데 비용이 생겨 보세요. 가족 전체를 다 학생 비자로 들어와서 묶어 가지고 들어온다. 아우 저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신다면 1 명만 먼저 학생 비자로 들어오셔 가지고 스폰서 찾으시면 그때 같이 가족들이 같이 비자 넣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